안녕하십니까. 김진명예기 김진입니다. 오늘은 48번째 시간으로 송화비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비결은 말 그대로 소나무 아래에서 쓴 비결서, 즉 앞날의 기륭화복을 얼른 보아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적어놓은 책, 이란 뜻으로 조선 헌종 때 김씨성을 가진 송화옹, 옹은 늙은이 옹자죠. 노인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송화옹이라는 도인이 조선조 말부터 2015년까지 120년간을 2800여자의 사자성어 형태로 구군을 기술한 참서,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적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화옹은 집안이 멸문지화, 한 집안이 멸망하여 없어지는 재앙이죠. 멸문지화를 당하여 평생 응가하면서 천문지리 주역을 탐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원본 중 한 부를 동학도에 했던 이석, 생년도는 1900년도인데 몰년도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세홍의 모친이란 분이 보유하고 있다가 김세홍에게 전화했으며, 김세홍은 한국 전쟁 중 북한에서 월남할 때 가져왔으며, 분실된 나머지 부분은 암송과 필사를 통하여 그의 아들인 김성욱 씨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책 내용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0년 12월 김성욱 씨의 저술 소강절의 매화역수란 책의 부록란에 집안에서 물려받은 송화비결의 내용 중 2001년에서 2010년까지를 뽑아 매년마다의 운세풀이를 해놓았는데, 그중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을 시작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터넷을 통해 예언서의 내용을 확인한 황병덕 박사,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죠. 이분이 김성욱 씨,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김성욱 씨를 찾아가서 2800여자의 송화비결의 전문을 함께 해석하자고 권유하여 마침내 2003년 5월 공저, 황병덕, 김성욱이죠. 공주로서 해석서를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책의 내용은 약 40% 정도가 조선 말부터 1999년까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2000년 이후, 즉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5년 동안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싣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자인 송화옹이 2000년 이후에 펼쳐질 한반도의 변화무쌍한 미래를 예견하고 국난을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00년 송화비결 예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2001년 9.11 테러의 언급과 함께 한일 월드컵, 노무현 대통령 당선, 탄핵 전국 등 초기엔 많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만은 2004년 후반기를 지나면서 예언 내용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전쟁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저격, 괴질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살상, 2007년 대선 등의 여러 예언들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책의 수명은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전되고 있는 비결서는 해석자에 따라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놓고 밝히는 글이 아니라 오직 후세에 인연 있는 사람만이 그 뜻을 알라고 전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 자칫 식자우환, 즉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이 된다는 뜻이죠. 식자우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지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사회적 혼란과 고단한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불안 심리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희망적인 세상의 도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간절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언서를 맹목적으로 믿고 추종하며 기대하는 심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서는 미래에 대하여 새로운 희망을 주고 민중들로 하여금 상황을 미리 대처하도록 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 심리와 불안 심리를 역이용하여 사회 혼란을 더욱 조장하는 무리 또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각종 예언서들을 신비주의로 치장하고 숨겨진 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혹시에 무민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종교적으로 혹은 돈벌이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더욱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송화비결의 내용이나 해석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사고와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을 달래고 민중들의 마음에 위안과 격려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연습보다도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은 48번째 시간으로 송화비결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